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열심히 즐겁게 가르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영어 이름 직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까지 분명히 더 오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당일날 캔슬 조금 하셔서 조금 속은 상하지만 오신 분들을 위해 준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영어 학원을 보내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뭐죠?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이유는 일단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도 만약에 5학년, 6학년이 돼요. 그럼 주위에서 해결하겠죠. 이제 입시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단어를 외워야 되지 않을까? 문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는 그때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초1부터 고3까지 있었거든요. 그거 다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다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개개인별로 여쭤보려고 왔는데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한 9개월 보내신 분도 계시고 한 3, 4개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집에서 조금 아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으시나요? 요만큼이라도 없으시나요? 제가 다 저 같으면서 아는데. 영어를 사용해요. 영어를 사용해요? 어떤 영어를 사용해요? 처음에는 단어만 사용해요. 네, 단어다가 요즘에 문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쓰죠. 또 있지 않으세요? 기억하는 거? 한글 네. 공부할 처음에 익힐 때처럼 네.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 듯이 이게 영어를. 스펠링을 읽으려고. 정말요? 또 없으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네요. 놀면서 네.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를 네. 혼자 중얼중얼 대서 몇 분만 더. 네. 제가 아는데 제 통화. 여러분 저랑 목소리 너무 익숙하시죠? 내가 통화를 엄청 자주 하는데 좀 없으신가요 또? 학교에서 네. 영어 점수가 네. 분단 평가를 보면 네. 점수가 턱 올라서 다 올랐어요? 본인이 만족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같이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랑 영어 공부를 해서 아이가 이렇게 뭔가 바뀌었어요라는 거는 저랑 어머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다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변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하고 통화했던 그 기억이 다 있고요. 제가 문자만 와도 전화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기억이 잘 돼 있어서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좀 공유하고자 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어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첫째 아들이 기준인데 기준이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소아과 가서 자꾸 저기 있는 글자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관심이 가고 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파닉스가 중요하다는 게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면 읽을 시도를 안 해요. 하지만 이걸 명확히 아는 아이들은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글씨로 된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읽어보려고 틀린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막 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영어를 열심히 밖으로 소리를 내보니 누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옆에 가서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들었던 거고 자기가 말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게임을 막 해도 너무 재밌어 보여요. 나 좀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어떤 아이들은 여긴 안 계세요. 한 분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아이가 갔었는데 원래 내성적이라서 아이가 말을 못했대요. 다른 나라 친구들한테. 근데 요번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가 놀랐대요. 자기가 소심한 내성적인 아이인데 외국인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가서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문장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그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뭘 느꼈냐면 아이들은 누구나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할 뿐이었지 그걸 하게 되면 외국인은 누구한테는 가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를 시작해서 단어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이 되면 문장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누가 딱 때리면 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이 딱 되면 영어 문장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집에 가서 막 던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안 오셨는데 최근에 등록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그 How is the weather이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운 적으로 계속 반복을 했는데 집에 가서 자꾸 그만 물어본대요. 그만 좀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와서 막 영어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자분들 어머님들 기분이 너무 쭝꿀해서 파마를 하고 집에 딱 왔어요. 머리살 바꾸고 그래서 와서 물어보죠. 나 바뀐 거 없어? 옆에 있는 분이 바뀐 거 없는데?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요. 아니면 머리 스타일 바꿔?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 바꿨네? 너무 예쁘다는 게 하고 반응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어머님들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요. 정말 이 오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는 더 하고 싶어져서 더 영어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집에서 영어를 써요. 그걸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옆에 와서 좀 더 해봐. 그래서 조금만 호응을 해주시면 아이는 그 영어가 더 재밌을 수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뭔가 표현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필리핀 화상 영어가 쉽진 않아요. 영어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너무 편안하게 느껴진대요. 어쨌든 그분도 우리랑 나라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도 편해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화상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더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지만 아이한테 제가 먼저 물어봐요. 아이가 하겠다고 하면 진행합니다. 어머님들의 의사도 있지만 아이들이 먼저 하겠다고 해야지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랑 맨날 나누던 인사들이 그 선생님한테 나오니까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지나가서 똑같은 질문이 들었을 때 아이들은 인종이 달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보시면요.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인사는 저랑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인사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거부감이 완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더 말하려고 하고 꺼내는 연습이 많아졌다. 그게 제가 10개월 정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머님들 개개인을 통화를 다 하면서 느꼈던 그런 후기를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단 아이들이 조금씩은 계속 변해간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도 안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죠. 어쨌든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점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신 점수를 위해서 5학년 정도 되면 입을 닫습니다. 내신에 몰빵을 하면 단어 하루에 100개씩 틀리면 안 보내주고 그리고 문법 죽어라 공부하고 독해 죽어라 공부해요. 그러면 우리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의 수업을 다양하게 하는데 꼭 문법을 글로만 배워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글로만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도 있어요. 자, 40대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수업을 할 때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 기본이 없고 별로 많이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이 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화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과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들도 되십니다. 40, 50이 돼도 돌아가십니다. 머리가 돌아가면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쭉 내려서 우리 아이들 5학년, 6학년, 중1, 중2 애들이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요. 자, 그럼 제가 말하기 하면서 성적 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결과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 올해예요, 올해. 이번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 해랑중학교 3학년. 저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고요.
고1이 올라갑니다. 저랑 같이. 근데 그 친구가 보시면 이번에 시험 봤던 거 100점 만점에 98.5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다 만점이 나왔고요.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2번 학기입니다. 2번 학기. 중3이 끝나면요. 1, 2, 3학년 성적표가 다 나와요. 아실 분 아시겠지만 다 나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친구의 성적표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자, 보시면 99, 98, 99, 99, 99예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제가 말하기를 하면서 내신을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이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왜? 내신 위주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 내신을 만들어 놨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말하기를 덧붙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이걸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얘가 한 명이냐? 다음 보시면 경포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번에 시험 본 친구고요.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그래서 밑에 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 친구도 영어 말을 못합니다. 왜? 내신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은 제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만났던 학생이었고 내신 위주로 대비를 해서 이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를 접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성적을 내겠다고 말씀드리려면 제가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보여드려야 돼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요청해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말하기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말하기는 지금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어제 찍은 거고요. 다 어제 찍은 겁니다. 다 제가 따로 계획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어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다 어제 겁니다. 어제 급하게 만든 거 아니고요. 최대한 최신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 걸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분들은 저랑 딱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조금 더 하신 분도 계시면 3개월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수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할까를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게 영상이 이 파일이 있어야 돼서 영상을 보니까 잠시만요. 영상. 카톡을 보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잘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올 거예요. 네. 아, 죄송해요. 이게 컴퓨터가 저한테 파일이 있는데 PPT만 보내니까 영상이 안 나와서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먼저 아니시죠, 그렇죠? 아, 아무거나 먼저 그러니까 애들 것만 제일 마지막에 보내주시고. 네,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것도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와.
책을 읽는 것은 좋다. 하나, 그러니까 여기 저희랑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분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들으시고요. 저 수업하시는 거 보시고 자녀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느셨어요. 제 느낌대로. 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밖으로 빼는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느냐, 그걸 주저하느냐, 고민하느냐 차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향을 키워서 가겠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따 볼게요. 틀어주세요. 수로 시작할게요. 자, 계속했던 거. 자, 책을 읽다라고 그런 거죠. 책을 읽다는 read of이죠. 근데 이걸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붙이고 싶으면 앞에 to를 붙이기로 했었어요. 자, 해볼게요. 책을 읽는 것은 좋다. 하나, 둘, 셋. 자, 처음에는 to를 넣어서 to read of is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잘 사용하진 않고 이걸 앞에 is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책을 읽는 것은 좋다. is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It is good to read of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와, 자, 그래서 I like to read the book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잘 못 드시네요. 그렇죠. 나의 취미.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냐면요. 학교에 가면 문법, 투부, 정사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설명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원래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풀게 해서 애가 자동화되게 해서 문제를 풀게 해요. 자,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쓰는 거와 밖으로 빼는 거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입 밖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신기해지기 때문에 이게 문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편하게 내가 밖으로 뺄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 아시죠? 주거장창 외우고 주구장창 쓰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내가 어제 읽은 책은 태백산맥이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The book I read is 태백산맥 yesterday가 쓸 수도 있고요. The book I read yesterday is 태백산맥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상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북에서 뒤에 따라붙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표현력을 좀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할게요. 이게 뒤로 갑니다. 나는 내가 어제 읽은 책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어제 읽은 책을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라고 그러죠. 그치. I like the book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 북인데 어떤 북이에요? 내가 어제 읽은 책에서 I like the book I read yesterday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순서를 바꿀게요. 태백산맥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이다. 볼게요. 태백산맥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이다. 하나, 둘, 셋. 자, 요거는 자 보시면 1분 30초 걸렸습니다. 요 하는데 자 그러면 하루에 5분 정도를 아이들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반복하게 된다면 제가 예시문을 바꾸겠죠. 그럼 아이들은 문법 얘는 여기서 제가 문법이라고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뭐 관계대명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법 연습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습관화시켜서 저랑 영작을 한다. 이걸 한 달만 해도요. 아이들이 그게 뭔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친숙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으로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학교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요새 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해볼게요. 쓰고. 이거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너희 안 지나쳤네. How are you today? 다른 거 말고 대답하는 거. 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How is the weather? Okay, what day is it today? 그러면 okay, what month is it? It is November. 자, 물어볼게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today? 좋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 같은데? Did you have lunch today? Good. What did you eat? 넣으세요. 자, 그다음 볼게요. Is it delicious? Okay. What did you do yesterday? Okay, I watched TV. I played the game. I watched TV. 아이고. Okay. 또, 자, son, what did you do yesterday? 자, 비교를 해보시면 수업의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문법이 아닌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이 기존 것보다 많아지고 문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글쓰기를 해서 영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지면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들이 내가 말했던 문장들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 내신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시키면 아이들의 성적은 나오고 거기다가 말하기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시험을 잘 봐야 되지만 좋은 학교에 갔을 때 영어를 말을 못하는 친구도 있죠. 못하게 된다면 이 시험을 거기서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성적도 내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내신은 내신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기와 내신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그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분위기가 강한 이게 좀 아까 제가 웃겼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업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자기 할 말도 하고 재밌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영어를 배우면서 내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들은 지금 중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서 스피킹까지 못 가르칩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지금부터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서 유지되면서 문법까지 마스터할 수 있게 된다면 말하기를 유지시켜. 네,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유지시켜 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할게요. 저 너무 저만 떠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그래도 아직은 이 내신과 말하기를 같이 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이가 어리면은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네. 같이 가게 수월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뭐 중학생이가 좀 컸을 때 이제 다시 한다 그러면은 네.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무너져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춘기로 맞물리면서 그 네. 연습을 안 해봤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연습이 되어보는 아이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그죠? 처음에 영어를 중학교 시작을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은 뭐라면 How are you만 물어봤어요. 처음에 모르니까 애들 I'm fine, thank you만 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간 게 What day is it today? 날짜도 물어봤어요. 요일. 그러니까 대답해요. 그러면 애들이 또 뭐를 물어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대답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 몇 시에 갔어? 그거 하기가 뭐였냐면 몇 시에 일어났어 물어봤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 애들이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아침 먹었어? 대답을 해요. 뭐 먹었어? 대답을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엔 How are you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바꿔주니 아이가 거부감 없이 대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딱 5분 합니다. 수업 전에. 딱 5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부정사랑 관계대명사 개념 이해시키고 하루에 5분씩만 스피킹을 해주고 진도를 나간다고 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아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성적만 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시험 잘 보려면 입시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말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걸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결과로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변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안 변할 겁니다. 여러분도 입시가 중요하고 입시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저 이제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의 수업을 들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일단 성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수업을 듣고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여기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선생님 요거 맞아요. 중요한 거.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How are you? What day is it today?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넘어가요. 잘하는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안 물어보겠죠? 근데 안 물어보겠죠? 안 물어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성인들 영어 회화를 제가 6년 했습니다. 6년. 그러면 아이들하고 맨날 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머님들 원하시는 분 한해서 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본 패턴이 제가 아이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패턴을 조금씩 해드릴 겁니다. 따로 수업을. 그러면 집에서 간략하게 3분 정도만 대화하셔도요. 아이의 표정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더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더. 아까 이렇게 하는 친구 하루에 5분에서 7분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잖아요. 부위가. 이게 시간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방학 때 50분 내내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50분 내내 떠들 거예요. 저랑. 맞죠? 그래서 이 지금 집에서 말하는 걸 폭발시키기 위해서 폭발은 좀 이상하고요. 분출시키기 위해서 이번 방학 때 원하는 아이들 한해서만 이 회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단어로 말하거나 문장으로 말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저랑 해보면 아이가 발산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흥미가 더 나아질 거고요. 거기서 영어가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일단 아이들을 위한 특강을 미리 준비할 거고요. 어머님들과 제가 전화할 거예요. 카톡하고 전화해서 여쭤볼 겁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다면 내년 여름방학 때는 어머님들 되는 시간에 맞춰서 밤 9시더라도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티키타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저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왜 여름부터예요? 아, 제가 지금 마음이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고 저는 아직 기왕이면 시간이 거의 6개월이 흘러야 되는데 티키타카를 하신다라고 하니 네. 그래도 그거를 또 폭파시키려면 엄마들도 뭐 단기라도 요 패턴을 계속 외워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네. 훨씬 잘 지지 않을까라는 아, 네. 영상 저기 촬영하면서 제가 통화는 잘하잖아요. 근데 약간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머님들은 저도 이제 이 회화 수업 하러 가는 건 제가 이제 많이 친숙해지고 편해요. 제가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올더라는 노래 팝송을 배우다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뭐지? 저희가 원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화요일 날.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팝송을 제가 진짜 맛깔나게 가르치거든요. 팝송을 정말. 그러면 아이들이 그 팝송을 한 달에 한 번씩 배우는 것도 원서도 좋지만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고려 중입니다. 근데 제가 좀 F라 가지고요. 어제 팝송 같이 가르쳐 부르다 눈물이 나가지고 가사가 이런 거였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가 소렌치대한 방 안에 들어갔어. 문 닫았어. 내가 커보니 우리 엄마는 히어로가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사는 엄마였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 인생이 겹치면서 눈물이 쭉 나면서 수업할 눈물이 나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몰라 저도 왜 말씀드리냐면 팝송도 이 내용을 알면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눈물 흘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팝송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서도 좋아요. 이제 팝송도 지금 말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개발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단 시작만 아이들만 할게요. 저희 어머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메시지 앉아서 제가 가서 막 말도 걸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쉽지 않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렇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고 본사에서 서울이랑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나눠서 위쪽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고요. 어머님들께 원장님께서 이미 스피킹과 관련된 영역은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그 부분 때문에 공통으로 선택하신 부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아버님이나 이제